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방송 주요섭의 이슈와 진실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주요섭입니다. 유기원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제 많은 여성가족부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눌 텐데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셨나요? 여성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셨겠죠? 제가 여성가족부라는 그 명칭으로 요즘에 듣는 것 같은, 전에는 여성부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성부로 예. 이제 몇 번 이제 바뀌었죠. 관심이 많죠. 네, 예. 여성가족부였다가 여성부로 바뀌었다가 다시 여성가족부로 이제 환원이 됐는데 네. 관심은 많은데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저는 또 여성만이 아니라 예. 남성도 보고 국가 전체를 볼 때는 네네. 여성가족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일 자체가 오히려 제한시켜 놓고 여성의 문제만을 국한시켜 갖고 보다 보니까 네. 국가적인 전체 문제를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저출산과 미혼자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별로 기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뉴스를 일단 보시면 하태경 의원이네요. 네. 지금 국민연금 가지고 지금 여가부가 장난을 친다. 네, 이게 네. 무슨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제 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고 그쵸. 그러는데 네. 만약 여성가족부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여성 할당도 잘하고 여성들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네. 또 여성들의 직원들을 우대하고 네. 여성 채용을 많이 하고 고임원을 많이 넣고 어떤 여성적인 시각에서 네. 유리한 쪽으로 많이 지원해주는 회사에는 국민연금을 갖고 무슨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연금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여성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을 편달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다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그 네.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가 그쵸. 돼도 되는데 네. 여성가족부가 네. 사실은 그 명칭 자체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여성가족부 우리가 한번 볼까요? 홈페이지를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는 홈페이지를 보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양성평등도 아니라 또 성평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대표님 지금 네. 성평등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성평등이랑 네. 양성평등이랑 다른 건가요? 예, 다르죠. 근데 저들은 네.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젠더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타고나는 건 섹스잖아요. 네. 성을 영어로 섹스인데 네. 저기서 말하는 신체적인 그런 타고난 섹스가 아니라 사회적 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문화적으로 나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규정해. 그래서 거기에는 LGBTQIA를 비롯해서 수많은 젠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다. 예.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의 이제 미국 사회가 그런 게 심각한데 우리 사회도 그렇게 되려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멈칫했는데 공용 화장실 쓰는 문제도 나오잖아요. 젠더 뉴트럴, 성 중립 화장실이다. 나는 신체적으로는 남자인데 나는 마음이 생각이 여자다. 네. 그래 성전환 수술도 안 받았어. 그런데 네.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중립 화장실 들어가서 남녀가 다 섞여버리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혹시 미국에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문제? 제가 스스로 경험한 건 없고요. 네, 이야기를 듣거나. 성폭행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은 적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아무 문제가 없다. 그들에게도 인권, 그러니까 특정한 트랜스젠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구 비율로. 그쵸. 아주 특정한 소수를 우대하기 위해서 수많은 다수가 피해받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가짜 인권,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니까 오늘날 세계 인권 흐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성평등이 이제 예. 우리나라는 젠더가 우리나라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양성평등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네. 원래는 양성평등이죠. 예. 그런데 여성들이 자꾸 성평등이랑 혼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젠더 이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저는 보냐면 우리가 많이 반대해서 작년에도 많이 반대 운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그런 혼용을 하는데 많이 줄였어요. 성평등이라는 말을 빼놓고도 지금 슬그머니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성의 권익 신장을 하기 위한 그러한 부서인데 지금은 성평등으로만 얘기해요. 근데 저 성평등 속에는 성소수자라고 하는 동성애자들은 다 다양한 성을 다 포함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아래에 양성평등 교육원인가 이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오히려 성소수자를 굉장히 중요시 다뤄요. 그러니까 양성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제3의 성인이 그 외에 기타 성소수자를 자꾸 다루냐. 그 저희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가족부가 저런 주장하는 건 너무나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정책에 보면 쭉 보면 여성가족부에 나와 있는 쭉 정책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여성과 관련된 특별한 일이 양성평등이라고 써 있는데요. 써 있기는 양성평등이라고 써 있네요. 써 있기는 양성평등이 돼 있죠. 그런데 다 보면 여성에 대한 입장만을 많이 강조하는 페미니즘적인 시각이 강화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부서를 그냥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무리수를 두는 거죠. 국민연금까지는 어느 정책부서도 국민연금에 손을 댈 수 없잖아요. 이거는 국민 동의도 없이 함부로 손 못 대는 건데 여성가족부가 일개 부서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연금을 임의로 쓰겠다.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하겠다.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 통제로 들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을 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 있는 이런 많은 인사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청와대부터 이런 문제는 오히려 월권을 하고 있고 초헌법적인 발상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성가족부에 대한 영어 명칭, 영어를 좀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어떠셔요? 여성가족부가 보통 뭐라고 딱 떠오르면 뭐라고 이렇게 처음에 생각이 되셨어요? 거기 보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성가족부만 들으면 통역하면 그렇죠. 그렇죠. Women and Family가 되죠. Ministry of Women and Family. 그리고 여성과 가족의 부서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에 우리나라 처음 태동 때부터 영어 번역은 Gender Equality and Family.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젠더 평등과 가족부예요. 그것도 성평등으로 번역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의미는 양성평등도 아직 확실하게 안 돼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법만 그렇게 돼 있고 젠더 평등과 가족부로 돼 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이란 말은 하나도 없어요. 또 가족일이냐면 가족부서를 담당하는 일이냐 가족부서 담당하는 일도 없어요. 이런 모순되고 불합리한 부분을 국민들은 알지도 못한 채 여성가족부가 뭘 주장하면 대단히 여성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 앵커님은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이거 참 여성의 입장에서 좋다.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해보고 좋은 정책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 장관이 누군지는 아는데 그렇게 많이 대중한테 노출되어 있는 부서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성의 자격이 좀 상실되어 있는, 왜냐면 저쪽 여성분들이 보면 저런 여성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여성이지만. 왜냐면 저분들은 항상 이 구조적으로 여성이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모든 정책을 펴나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성들은 불이익을 당해. 남성에게 불이익을 당해. 그래서 가부장 체제 자체가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부장 체제를 없애야 돼. 그리고 더 나가서 양성 체제도 없애야 돼.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족 해체네요. 가족 해체죠. 이제 그 깊이 들어가면 젠더 이론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고 페미니즘 이론에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혹시 저기 화면에 보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을 어쨌든 양성평등이라고 명칭을 일단 쓰자고요. 양성평등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돼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부서가 세워진 나라가 저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뉴질랜드를 포함한 한 10개국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 빼는 거죠. 저 9개 나라. 그리고 여성과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다른 이슈를 같이 다루는 문제.
이런 부서로 돼 있는 것은 독일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를 비롯해서 몇 개 나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 문제의 전문, 양성평등 문제든 다른 가족이나 청소년이나 노인 이런 문제를 함께 다루는 여성부가 있는 거,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로 따지면 아주 극소수라는 것이죠. 그렇네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런 명칭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일을 못 해왔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제가 어느 분한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들은 얘기예요. 저도 이제 느끼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앵커님께서는 여성가족부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첫 번째. 이제 여성가족부 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요? 네. 외국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아니요, 없기 때문에 외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냥 페미니즘이랑 많이 연결된 노선을 간다고 느껴지고요. 그렇죠. 이 여성들만을 위한 어떤 그 정책 부서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질서를 유지한다라기보다는 그게 좀 깨지는 쪽으로 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란 문제는 전혀 관련을 안 넣고 오히려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으로 딱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많은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고도의 기만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자체가 정말 명칭에 걸맞게 여성들이 위한다고 하더라도 여성만을 위한 부서로 존속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이미 여성들의 일부 특정한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여성들의 권익도 많이 신장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혹시 그 초등학생들의 그 초등교사들이 어느 정도 성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남자 선생님 찾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거의 다 여자들이.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이제 늦게 결혼해서 우리 아이들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막내가 학부모님도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남자 선생님 맞으면 로또 맞은 것 같다. 남자 담임 선생님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왜 그러겠어요? 너무나 많은 여교사들이 많아서 9대1 정도 되는 학교도 있대요. 여교사가 9, 남교사가 1. 이거는 아이들이 건강한 남성상, 여성상을 정립해야 될 어린 시기에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가 됐네요. 그럼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지금 성평등을 위해서 일한다니까 그런 그 교사의 여성 편중 거기엔 전혀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학교의 사례만 듭니다. 초등학교는 이미 역전되고 중고등학교도 많이 이렇게 여교사가 늘어났는데 대학교 교원만 갖고 얘기해요. 대학교 교원은 상당수의 남성 교원이 장악하고 있고 여성 교원들은 아직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고 정교수도 비율도 낮으니까 그것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개선돼야 되는 문제와 아울러 많이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생각하면 여성가족부가 여성들에 대해서 여교사가 너무나 많은 초등학교 문제도 이게 심각하다. 이 문제도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 좀 개선시키도록 한번 정책을 좀 개발을 시킨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미니즘적인 시각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아예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여성들은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은 권리를 쟁취해야 된다는 어떤 투쟁적인 시각을 갖고 가는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여성가족부 해체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안티페미도 그리고 정치인도 그러고 남녀 갈등이 이제 증폭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우리 사회가 이게 참 심각합니다. 여성끼리 한남충이라고 하지 않나, 김치녀라고 하지 않나, 이게 서로를 극단적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보는데 이거 국가적으로 손실이에요. 양쪽을 좀 진정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성주류화 정책에 의한 것도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또 인류의 전통적인 결혼 제도를 자꾸 이렇게 훼손시켜 가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주체를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여성 권익만 자꾸 주장하지 여성도 결혼하고 또 여성들이 결혼하는 것은 남성들이 갖지 못한 특권이 있잖아요. 그쵸. 여성만의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되는 거죠. 엄마가 되고 또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먼저
아기를 낳아야죠, 자녀가. 그렇죠. 출산하는 거. 그렇죠. 출산은 남성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네, 그건 그렇죠.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네. 근데 여성들은 그것을 심지어 막 그냥 여성주의적인 입장만 주장하는 분들은 여성이 출산 기계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 엄마가 출산 기계에서 저를 낳은 거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젊은 부모들도 여성들도 많이 아기를 낳는데 내가 출산 기계라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선물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생명 얻고 싶어서 낳은 건데 여성이 출산 기계라면 그럼 남자는 뭐예요? 군대로 가는 국방 기계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게 남성들이 요즘 20대 남성들이 너무 화가 나 있는 부분이 제가 이해합니다. 남성들은 요즘 뭐 아무리 짧았다 해도 2년이면요 군대 2년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외국으로 나가려면 준비 기간 나와서 적응하는 기간 합치면 3년 이상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가장 공부 열심히 해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출발선상에 보면 불이익을 보잖아요. 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에 대해 도움을 안 주고 여성가족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여성가족부가 스스로가 이름에 걸맞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여성의 입장에서 봐도 여성가족부가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만 치우쳐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정말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뭐 양성평등이 안 돼 있어서 너무나 정말 옛날에 가부장치제처럼 사회에서도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거는 저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굉장히 열린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성만을 위한 정책으로 계속 우리 것만 달라고 쫄르는 것은 이거는 페미니즘 정책을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독선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국민 동의를 얻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거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 기사에 보면은 뭐 뚜렷한 성과가 없다. 그래서 폐지론도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폐지론에 나오는 부분도 저는 그냥 무조건만 폐지해서 여성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그러한 문제는 각 부처로 이렇게 가서 다 이렇게 개발시키고 도와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게 국가부도 저출산 문제가 있잖아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부도 얘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다루는 부서로서 연관이 되면 출산과 연관되는 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가족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더 크게 확대 개편해서 결혼, 출산, 가족부로 새롭게 재탄생시켜서 저출산 문제, 이 문제의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여성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저기 출산율이 자꾸 떨어져서 뭐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있는데 일본의 예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여성가족부가 그 부분에서 큰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또 여성이지만 그래도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죠? 뭐 여성만을 위해서, 남성만을 위해서 이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저는 결혼 사역을 또 결혼 문제를 오랫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남녀는 적이 아닙니다. 동지입니다. 부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할 필요가 없죠. 남녀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주고 헌신하고 희생해줘야 거기서 사랑이 싹트고 가정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투쟁으로만 가면 남자든 여자든 서로 적으로 보고 적으로 놓게 되면 결혼에 대한 개념 자체를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저출산 문제는 더 악화돼 버려요. 우리 사회는 망조가 들을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이 문제는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더 다뤄보기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 다뤄봤는데 랭커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 이렇게 보니까 여성이 지금 국민의 반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고 또 여성과 남성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가장 작은 단위가 잘 굴러가기 때문에 또 국가가 전체가 건강하고 또 힘이 세고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 같은데 이 지금 오늘 나눈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좀 여론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 국민도 네.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죠. 또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된다고 네. 보고요. 네. 우리가 이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네. 계속 다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뉴코리아 방송 주요 세배 이슈와 진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